집이 요즘 어쩐지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것 같고, 가족들이랑도 괜히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다면,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미치겠어요.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네요. 혹시 저희 집 터가 안 좋은 건가요?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집이 문제의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셨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짐이 쌓인 것처럼 우리 사는 공간도 숨을 못 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이 답답한 마음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겸 풍수질이라고 하면 보통 거창하게 생각하기 쉽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사를 가야 하거나 전문가를 불러 집 전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사실 풍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단순히 운을 좋게 하는 미신이 아니라 환경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주변 공간을 쾌적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풍수의 시작이거든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푼돈으로 돈복 터지는 우리 집 만드는 풍수 인테리어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겸 거창한 공사 없이 내 손으로 직접 우리 집의 기운을 바꾸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풍수의 기본 원리, 생기와 명당. 자, 그렇다면 풍수란 대체 무엇일까요? 옛 사람들은 좋은 땅, 즉 명당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야 자손이 번성하고 재물이 쌓인다고 믿었죠. 터가 좋다, 기운이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풍수의 기본 원리예요. 풍수는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기와 명당이 그것인데요. 생기는 모든 생명체에 흐르는 좋은 기운을 말하고 명당은 그 생기가 잘 모이는 장소를 뜻해요. 우리 집이 바로 그 명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생기가 바람과 물에 의해 흐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풍수라는 이름이 붙었죠. 집안에 바람이 잘 통하고 물이 깨끗해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풍수지리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학문이지만 현대에 와서 그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기되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 쓰레기가 쌓여 있고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린 거실에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기운이 없지 않나요? 반면 햇살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며 깨끗하게 정리된 집에서는 어쩐지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죠. 이게 바로 풍수와 환경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풍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풍수지리 고전인 청호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생기가 모이는 곳은 바람이 고요하고 물이 맑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거나 혹은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은 생기가 머물지 못한다는 뜻이죠. 또한 물이 탁하고 더럽다면 좋은 기운도 함께 오염된다는 의미이고요.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자연의 흐름을 읽고 삶의 지혜로 삼았던 겁니다. 혹시 배산임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을 마주하는 지형을 뜻해요. 과학적으로 보면 뒤에 있는 산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고 앞에 강이 생활용수와 농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니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죠. 풍수가 단지 미신이 아니라 우리 삶의 편리함과 직결된 과학적 지혜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풍수와 현대 학문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정돈은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환경 심리학에서는 물건이 쌓인 공간은 심리적 부담감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쌓여있는 물건들은 시각적으로 혼란을 주고 뇌에 끊임없이 처리해야 할 일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죠. 풍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잡동사니가 쌓인 곳에는 정체된 기운이 머문다고 봅니다. 이 정체된 기운은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결국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결국 정리정돈은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과정인 거죠. 두 번째, 햇빛과 환기는 삶의 활력소다. 환경학자들은 실내 공기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햇빛은 살균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줘서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풍수에서는 햇빛과 바람이 생기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어둡고 축축한 집에는 음습한 기운이 모이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은 탁한 기운이 쌓여요. 이 탁한 기운이 우리 몸과 마음에 쌓여 활력을 잃게 만드는 거죠. 풍수가 햇빛과 환기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돈복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 팁을 알려드릴게요. 굳이 큰돈 들일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현관 집의 첫인상을 바꾸자.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통하는 문과 같아요. 관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현관이 깨끗하고 밝아야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혹시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택배 상자가 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신발은 신발장 안에 넣어두고 흙먼지는 자주 털어내야 해요. 어두컴컴하다면 작은 스탠드 조명이나 밝은 색의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관에 작은 화분이나 초록색 식물을 두는 것도 생기를 불어넣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거실 소통과 균형의 중심. 거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죠. 여기서는 소통과 균형이 가장 중요해요. 소파는 벽에 붙여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고요. 너무 큰 가구로 공간을 꽉 채우면 기의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작은 원형 테이블이나 둥근 화분을 두는 것도 좋은데요. 둥근 형태는 긍정적인 기운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TV는 가급적이면 거실 한가운데보다는 구석진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TV가 가족 간의 소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침실 온전한 휴식을 위한 공간.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활력을 얻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침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휴식과 안정이에요. 침대는 방문과 너무 가깝지 않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는 창문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배치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침대 머리맡이 창문이라면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침실에는 거울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특히 침대가 비치는 위치라면 거울이 밤사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 기운을 다시 반사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번째, 주방 재물운을 불러오는 곳. 주방은 재물운과 직결되는 공간입니다.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드는 곳이니까요. 풍수에서는 주방을 오행 중 물과 불이 만나는 곳으로 보는데 이 기운의 충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청결이에요. 설거지 거리를 싱크대에 쌓아두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싱크대 배수구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재물운이 막히지 않아요. 또한 냉장고와 가스레인지처럼 물과 불을 상징하는 가전제품은 서로 마주보게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풍수지리의 기본 원리와 돈복을 부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아봤는데요. 결국 풍수는 이런 작은 습관들의 집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리정돈하고 환기 잘 시키고 내 공간을 더 아끼고 가꾸는 것. 이런 행동들이 모여 우리 집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 긍정적인 기운이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풍수질이라는 단어에 겁먹을 필요 없어요.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현관을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둘째, 거실에 둥근 형태의 물건을 배치해보세요. 셋째, 침실에는 거울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딱 이 3가지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분명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